자, 25년도 소방제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에서 1페이지 가시면 이번 시험에 총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 해설을 바로 갈게요. 자, 문제 1번 가면 행정법 법원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 1번인데 우리가 그 법원 중에서 보면 법원 중에서 그 법원이 뭐냐면 행정사건을 담당한 판사야. 그 판사가 이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재판할 것인지 하는 문제야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판례법인데 그 판례법은 어떤 사건에서 법원성이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해당 사건이지. 해당 사건. 해당 사건은 대법원서 파기환송된 거잖아. 그 파기환송된 해당 사건이 법원성이 있다고 했어. 근데 다른 사건은 상급심 대법원 판례 따라갑니까? 안 따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건 안 따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법원성 문제에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법원성이 있고 다른 사건은 법원성 없어. 없기 때문에 지금 1번은 해당 사건이에요. 지금 다른 사건이에요. 사안이 다르잖아 지금. 다른 사건은 구속력이 없지.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부했던 거잖아 이거는. 1번은 보시고 1번 이제 다른 사건에 대해서 계속력이 없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가면 2번은 이제 신뢰본칙인데 그 신뢰본칙 보면 이거 있었잖아요. 신뢰본칙에서 만약에 이제 국가가 나를 일정 방향 유인한 거야. 일정 방향으로 날 유인했어. 날 꼬셨어 지금. 이때는 법령 개정, 그 법령 개정의 공익보다는 당사자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는. 근데 국가 측에서 일정 방향 유인한 게 아니고 어떤 기회를 활용한 거야 지금. 당사자가 국가가 준 기회를 활용한 거야. 이때는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이때는 그렇지? 그래서 2번 가보세요 지금.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서 국가 등에 의해서 일정 방향 유인됐잖아. 그렇지? 그때는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령 개정의 이익보다 우선된다. 2번 맞죠 지금? 3번 가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해부 함량이 포함된 녹용을 전량 폐기시켰어. 전량 폐기한 것은 폐기해서 얻는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량 폐기한 것은 적법이지. 적법이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은 맞죠? 4번. 국가공무원인데 일단 이제 4번은요. 4번은 이제 이게 처음 나온 판례야. 이게 처음 나온 판례. 근데 1번은 4번은 이게 헌법 판례이지 행정법 판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이게. 근데 국가공무원 판례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공무원 판례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국가공무원 나와 있는 그 84조와 관련돼 갖고 그 판례 지문상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방공무원인데 그 지방공무원과 관련돼서 조항이 있어.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정치운동한 거야. 정치운동한 것에 대해서 징역형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고한 거야. 병고한 것은 이게 합헌이라고. 헌법상 평등원칙이라든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습니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4번 판례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번은 판례 다 알잖아. 그래서 이제 4번 몰라도 1번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이 정답이고 2번 가면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종이간보하고 전자간보가 전자간보가 상의할 때는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간보 우선한다고? 종이간보하고 전자간보는 과거에는 종이간보가 우선했지만 지금 동일하다. 지금 동일합니다. 이것도 한 적 있었잖아. 맞는 지문이고. 2번인데 그 2번도 마찬가지야. 이게 형법 문제지. 이게 형법 문제지 행정법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고 또 한편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거 뭐 판례가 재밌다고 해서 이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1953년도에 형법을 만들었는데 형법상 간통죄에서 간통죄였잖아 이게. 그렇지?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위헌 심사를 3번 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합헌 나오고 뭐 두 번째 합헌 나왔지. 두 번째 합헌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위헌 나왔어 이렇게. 위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가 위원 내리잖아. 헌법재판소가 위원 내리면 자, 원칙은 효과 장내외야. 자, 장내외 이렇게 원칙은 장내외입니다. 이게 장내항에서 이제 장내항에서 이 법이 없어지는 거야. 원칙은. 근데 이제 예의가 있어갖고 자, 다만 형사처벌이지. 형사처벌은 소급합니다. 형사처벌은 장내외야 소급해. 소급하는 거야. 자, 소급하잖아 이렇게. 소급해서 뭐라고 했어? 자, 이제 소급해서 이때부터 가서 간통죄 없어지는 거 원래가. 그렇지? 근데 이때로 가서 간통죄 없어지면 자, 뭐 한다고 국가가? 그동안 이제 간통죄로 형사처벌 당한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이 돼 지금 이때부터. 자, 4만 명, 5만 명한테 보상해줘야 돼? 그럴 수 없잖아. 자, 그럴 수 없어갖고 헌법재판소가 먼저 손을 썼잖아. 먼저 손을 써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바꿨지. 바꿔서 이제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때까지 합헌됐잖아. 합헌됐으니까 이제 합헌 결정 이때까지는 합헌이니까 형사처벌 소급할 때는 자, 이때 이제 합헌이 있었으면 언제까지 소급하냐면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 소급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재미삼아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 하여튼. 그래서 자, 이 판례 나온 이 조문이야, 조문. 그래서 얘가 이제 헌법재판소법 조문이야, 조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나오면 원칙 장내외야. 다만 아까 뭘 소급한다고? 형사처벌을 소급한다고. 근데 형사처벌과 관련돼서 그 조문이 합헌 나왔어. 합헌 나오면 언제까지 소급합니까? 언제까지? 처음으로 아니면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 소급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헌법재판소 조문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 2번 가보세요. 자, 2번 가시면 나오잖아.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 결정 있은 날이야 다음 날까지 소급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그래서 2번은 조문이라서 맞는 겁니다. 자, 3번인데 자, 법률 불소급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이지. 완성된 게 뭐야? 완성된 것은 진정소급표잖아. 자, 진정소급표인데 근데 이제 진정소급표에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 그 다음 가보세요.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얘가 자, 계속 중인 사실이잖아. 계속 중인 사실과 이후에 발생한 요건인데 계속 중인 사실은 이게 진정이야, 부진정이야. 이거 부진정이잖아, 부진정. 부진정은 원칙상 소급 허용되잖아. 소급 자체가 허용되니까 부진정일 때는요. 그 소급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3번 맞아요. 맞고. 자, 4번인데 자, 4번이 이거야. 자, 4번은 이제 우리 판례가 과거의 형법인데, 그렇죠? 형법 판례에서 보면 자, 형법 판례에서 형법에서 이제 그 법령 개정이야, 지금. 이 법령 개정과 관련되었고 자, 관련돼서 이제 일단 이제 보면 그 2번 지문이 그렇죠? 자, 2번 지문 보시면 이게 대체 이게 형법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왜 내냐고 지금. 그렇죠? 아까 2번도 어때요? 아까 2번도 보시면 이게 형법과 관계 있잖아요. 이게 행정법이 아니고.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2번 문제가 좀 이제 범위를 벗어난 건데, 그래서 형법에서 이제 법령 개정에서 신법령이 만약에 당사자한테 더 유리하다고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리하잖아. 근데 이 판례가 이제 바뀌어갖고 그 형법하고 판례가 바뀌었어. 바뀌어서 이제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법령 개정인데 이 법령 개정이 왜 바뀌었냐면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게 반성적 고려야. 이게 반성적 고려일 때 이때는 신법 적용합니다. 근데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이 아니고 그냥 사회 변천이야. 어떤 사회적 변천 등에 따른 사회적 변천에 따른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 조정이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국법 적용합니다. 그렇지? 자, 그랬었는데 이 판례가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최근에 바뀌어갖고서 이제 지금은 그냥 지금은 이거 고려 안 합니다. 지금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은 신법령이 더 유리하잖아. 유리할 때는 그냥 신법 적용합니다. 지금은 신법을 적용해서 지금은 처벌할 수 없다고 지금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신법령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 가벌성 소멸되잖아. 자, 가벌성 소멸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자, 신법령 벌하지 않겠대. 그러면 가벌성은 살아있어. 자, 신법령은 지금 처벌하지 않겠다니까 가벌성 소멸된 거야. 가벌성 소멸됐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4번도 맞아요. 4번도 맞는 짐은, 그렇지? 그래서 일단 2번은 지금 정답이 없어요. 자, 출제 오류입니다. 자, 출제 오류고,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금 뭐 나온 그 소방청에서 나온 정답은 4번인데, 그 4번은 과거 판례야. 과거 판례. 자, 과거 판례인데 지금 판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소방청에서 이의제기하면, 그렇죠? 아마 이것은 이번은 전부 정답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자,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일단 뭐 거기 해설에는 정답에는요, 일단 뭐 소방청에서 나온 대로 삽을 해놨는데, 자, 이번은 정답 없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3번에서 자, 사인의 공법 행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아침에 했잖아 이제.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자, 수리를 유하는 신고잖아 이게. 자, 수리하는 신고다, 맞지? 2번,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자 주의 승계하면서, 아까 수리했잖아.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허가 없어지고 양수환자한테 허가 생기잖아. 자, 누구한테 침해야? 자, 양도인, 양수인. 자, 걔한테 뭐 한다고? 양도인 측한테 방어 준비하라고? 아까 사전통제 준다고. 그래서 이제 종전 영업자지, 아까 종전 영업자한테 행정절차법상에서 행정절차 실시하는 거라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제 주는 거라고. 맞는 질문. 자, 3번. 아까 대형마트. 자, 대형마트인데 일단 3번은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행정소송 파트 나올 판례인데, 우리가 대형마트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그냥 대형마트, 자, 그 점포에, 자, 그 대규모 점포 일체를 판단하는 거지 개별 점포까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대형마트 있잖아.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자,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뭐 했어요? 뭐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둘째 주가 넷째 주, 그렇죠? 넷째 주 이제 의무휴일 하자. 의무휴일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지정해서 이제 대형마트가, 자,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장사 못했잖아. 자, 못했었고, 자, 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자, 영업시간을 제한시켰어. 이렇게. 근데 이 대형마트가, 자, 이 대형마트에 뭐가 포함돼? 우리가 보면 그 대형마트 가면 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형마트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자, 일반 그 개인이 대형마트한테 점포를 빌려서 사업하고 있어 이렇게. 점포를 빌려서 뭐 피자 가게 한다든지 세탁소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점포를 빌려서 사업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아니야? 그런 거야. 개별적 판단하겠어. 그냥 전체로서 대형마트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지? 아, 그러면 전체로 판단하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이 대형마트한테서 아까 이제 점포 빌렸잖아. 빌려서 사업하면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사업할 수 있어. 아니면 전체로 판단하니까 아까 이제 개인 점포도 할 수 없는 거야. 개인 점포도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아까 이제 의무주의니까 영업할 수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형마트인지는, 자, 그 점포의 개별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전체로 보겠다는 거야. 아까 이마트, 홈플러스 전체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일체로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뭐 3번 틀린 겁니다. 자, 3번 틀린 거고, 이 판례는요 나중에 나오는데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야. 이거는 쉬운 판례고. 자, 4번에서 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인데, 그 당구장이 신고체급이잖아 이게. 근데 이 장소가 어디야 지금? 장소가 학교보건법상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지역이잖아. 그치? 이때는 이제, 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면 학교보건법도 요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말하면 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 적용된다? 아니면 각각 적용된다?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학교보건법상에서 별도의 요건이 충족 안 되면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단 4번은 맞아요. 자, 3번 틀린 거고. 자, 다음 4번 가면,
자,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판례가 이제 한 70% 나왔고, 법령이 이제 좀 다양하게 나와서 다양하게, 그래서 법령 조문에서 이제 그 조문에서 한 30%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자, 근데 좀 뭐냐면 불만인 것은 행정기본법 조문 중에서 좀 어려운 조문이 아니고 좀 쉬운 조문이 쉬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 조문 자체가. 1번 가보세요. 자, 대통령령 위임받아서 자,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훈령 예규인데, 자, 우리가 이제 행정 규칙 위임받은 거야. 위임받으면 이게 상위법령 보충규칙이라고 해서 자, 상위법령 보충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법규명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해당한다는 자, 해당됩니다. 얘는 법령에 해당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기본법에. 1번 틀렸고, 자, 법령 등 공포한 달부터 일정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됐더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더라. 초일 불산입. 그치 맞지? 다음 3번 가면 자,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잖아. 자, 지금 수익행정의 침해행정이야. 침해행정이지? 자, 침해행정이면 국민한테 고통이라서 이때는 첫날 산입합니다. 첫날 산입하는데 하는데 다만 자, 분리할 때는 그렇지 않다. 맞고. 자, 4번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이지. 자, 나이 계산은 우리가 이제 출생일 산입한다고, 그렇죠? 첫날 포함하잖아, 그렇죠? 안 그래? 자, 출생을 산입하고, 자, 만나이를 계산하는데 연수를 표시하고 1년 한 살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이제 표시합니다. 맞는 지문. 1번 틀렸습니다. 자, 5번 행정지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는 근거가 행정절차법이 근거했어요. 행정절차법에는 뭐 비례원칙, 자,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또 행정지도할 때는 자, 말로 할 수 있어 말로. 자, 말로 하는데 자, 다만 이제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해서 자,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혀줘야 돼. 자,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맞는데 그 4번 있지. 자, 국배법상 직무인데 국배법상 직무는 권력관계하고 비권력관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배법상에서의 직무는 자, 직무일 때는 자, 행정지도도 국배법상에서 비권력 작용이라서 자, 이거 이제 행정지도도 자,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4번은 자, 틀렸죠. 정답은 4번이고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자, 6번도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자, 공법상 계약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인데 중소기업 정보기술 자, 정보진흥원장이 자, 중소기업과의 계약 맺은 거야. 얘는 이제 우리 판례가 얘가 공법상 계약 관계야. 자, 공법상 계약이라서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야.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근데 그 2번 봤잖아 우리가. 자, 협의취득. 자, 국가가 강제 수용해. 강제 수용 먼저 한다고 그게 아니고 땅 팔려고 협의 먼저 해본다고. 땅 팔려고 협의 먼저 하잖아. 자, 협의취득이지. 자, 걔는 공법관계야. 지금 국가 사업시행자 땅 사가는 거야. 사업시행자 땅 사가기 때문에 걔는 사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 관계. 그래서 자, 공법상 계약입니까? 사법상 계약입니까? 자, 그 사법 관계야. 사법상 계약 관계. 자, 2번 틀렸죠. 자, 3번.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법상 계약은 근거가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 일단 3번 틀렸고.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운용계약은 얘는 계약이 아니라고 했어. 계약이에요. 특허야. 이건 특허야. 특허. 자, 그래서 이제 자, 4번 틀렸지. 자,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자, 7번. 자,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건데 자,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자, 도시관리계획. 자, 또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가 정해지면요. 자, 나중에 이제 뭐 땅 수용당하고 자, 당사자한테 불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는 처분성 있어. 근데 자, 뭐 들가시면 자, 한국도로공사의 뭐 지방 이전 방안이죠. 방안. 그 방안은요. 어때요? 그냥 행정 내부에서 의사결정한 거야. 그렇죠? 행정 내부에서 의사결정이라서 그 지방 이전 방안은 처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야. 행정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도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처분인 것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다음 자, 8번 문제. 자, 기속행위하고 재량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재동포와 관련된 사증 발급인데
사증 발급은 성격 재량이야. 재량이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우리가 그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한테 비자 발급해 줘야 돼. 비자 발급해 줘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재량인 거고. 2번 행정기본법은 자 아까 재량인데 우리 재량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자, 관련 이익을 형량합니다. 자, 또 한편 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 일탈 남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탈 남용해서 안 된다. 맞는 지문. 개인 택시. 자, 개인 택시는 우리가 운송사업이잖아. 운송사업은 허가야, 특허야. 특허지. 자, 특허기 때문에 그 운송사업은 특허라서 얘는 이제 자, 특허라서 자, 재량이지, 재량. 허가는 주로 기속이잖아. 자, 특허는 재량이고. 그래서 운송사업이니까 되게 재량입니다. 다시 자, 4번인데 자, 공무원이 육아휴직과 관련돼서 복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기간 지났잖아. 그래서 휴직인데 휴직은요 복직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지나면 복직 명령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직 명령은 이게 재량이야 기속이야. 복직 명령은 이게 기속이야 기속. 자, 기속이라서 해야 됩니다. 얘는 자 4번은 자 틀렸죠. 자, 이것도 이제 얘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자, 9번 문제.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허가인지 인가인지 하는 건데 자 사립학교에서 학교 법인의 임원 승인 자 임원의 감독적인 취임 승인은 성격 인가야. 인가가 뭐예요? 보충행위잖아. 보충행위 인가다. 맞고. 2번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자 공적 장부지. 자 공적 장부의 등재 자 등재 기재 발급해서 공적 증거를 주는 거잖아. 공적인 증거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공증이야 공증. 그래서 저기 2번이지. 2번은 자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얘는 성격이 공증이야 공증. 자 공적이니까 얘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공적인 자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다. 맞고. 자 3번이지.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요. 이거 허가 아닙니다. 허가가 뭡니까? 허가 금지해제잖아. 금지해제. 이게 허가겠어. 토지 거래는 인가야. 인가라서 얘는 자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 경우에 해제해주는 허가 아니라고. 허가가 아니고 토지 거래 자유가 있는데 행정청이 보충해주는 인가입니다. 얘는 인가라서 3번 틀린 거예요. 되게 쉬운 지문이고. 자 4번 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도 성격 특허라서 재량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틀렸어요. 다음 자 10번 문제. 자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용 증명과 자 등기표는 자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도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자 보통 우표는 자 일정 기간 동안 도달되었다고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달되었다고 자 그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도달되었다고 입증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거고. 2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한테 고지됐을 때 효과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얘도 이제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엄청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건 이런 사건이지. 요 A가 자 고엽제 피해자야. 고엽제 피해자. 이거 생각해봐. 자 피해자인데 자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상을 청구할 거 아니야. 보상 청구할 때 자기 신체 등기 판정. 자 이제 자 이 신체 등기 판정 등에 대해서 이제 자 판정 등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런 결정 등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행정처에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한 거냐면 이 사건은 이 고엽제 환자 피해자가 이제 자기 이제 신체 등기 판정이 변동이 있는지 좀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 너무 궁금해갖고 얘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게 된 거야. 정보 공개를 청구하니까 이 정보 공개법이 근거에서 이제 알려준 거야. 자 신체 무변동 통지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준 것이 보니까 5월 30일이야. 근데 행정처 고지인 거지. 행정청이 고지한 것은 보니까 8월 3일이야.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러면 자 아까 다른 경로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안날이 아니라고. 저 이때가 아니고 행정청이 신체 무변동 통지를 고지한 날, 이때가 안날이라고. 이때가 안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소가 90일이겠지. 이때부터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한테 고지해줘야 돼. 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층한테 고지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안날이 아니에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일단 2번 틀렸어요. 자, 3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당사자 동의해 줍니다. 자, 다 4번이지 이제. 자, 4번은 자, 이제 이 공고송달이라고 해서 이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하고, 자, 통상적인 방법과 주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자, 그 이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건데, 그래서 4번은 공고송달입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자, 행정행위 직권 취소 철회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수익적 행정처분이 당사자의 사실인패에 있었어. 무슨 의미야? 당사자의 사실인패는 자, 당사자한테 귀책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뢰가 보호가치 없다고. 자, 신뢰가 보호가치 없어서 이때는 신뢰 이익을 자, 고려하지 않고 처분해도 자, 이거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맞는 지문. 2번 가면 자, 원래 이제 그 취소가 원래 취소가 소고표인데, 다만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잖아. 지금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할 때는 자, 소급하지 않고 장내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2번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취소인데, 이게 원래 취소라는 것이 얘가 이제 원래가 소급표야 이게. 자, 소급표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요 신뢰가 중요하잖아. 이때는 장내유입니다. 이게 장내유. 그래서 지금 2번은 그걸 바꿔낸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자,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될 가치가 있잖아. 자, 소급표야 장내유야. 장내유 소급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급을 장내 바꿔야지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쉬운 지문이고. 자, 3번. 자,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행정청은 자,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 없었고, 자, 취소할 그 법적 근거인데 취소 철에는 법의 근거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처분 당시 하자 없었잖아. 자, 이게 원시하자 아니지. 얘가 지금 취소야, 철회야. 얘 철회지, 철회. 자, 철회기 때문에 자, 일단 법적 근거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거다. 맞는 지문. 자, 4번 가면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자, 면허 취소하는 경우 그 면허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 다른 면허 공통될 때는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자, 12번. 자, 하자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하자 승계 문제. 그래서 자, 병역법상 보충력하고 공익근무요는 별개라서 승계 안 됩니다. 자, 승계 안 되기 때문에 후행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없어요. 다툴 수 없어서 1번 틀린 겁니다. 자, 2번. 자, 그 무효인데 이 무효를 형식을 취소 소송을 취할 때는 그때는 자, 뭐 제소기관과 심판 전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자, 뭐 3번은요.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고 자, 그 징수 처분은 별개라서 이거 승계 안 돼요. 자, 승계 안 된다. 자, 4번 가면 학교보건법상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련된 자, 심의를 누락한 건데 이때는 하자가 취소야, 취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시면 그 심의 절차잖아, 심의. 자, 심의하고 자문인데 요 심의하고 자, 심의 절차하고 자문 절차. 요 심의하고 자문 절차를 결했을 때는 하자 취소인 거야. 자, 근데 의결 기간이지. 자, 의결 기간의 의결 절차. 요 의결 절차를 안 거쳤을 때는 하자가 무효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자, 4번이죠. 그 4번은 심의 절차를 안 거친 거라서 얘가 취소인 거야, 하자가. 맞는 지문. 1번 틀렸고요. 자, 다음에서 13번. 자, 부관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관 중에서 독립해서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이야, 부담. 근데 지금 1번은 부담이야. 지금 기한이야. 기한은 독립해서 행정소송 안 됩니다. 자, 1번 틀렸어요. 뭐 정답은 쉽네. 자, 2번인데 2번이 뭐냐면 자, 2번은 이제 이런 거지.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자, 우선 이제 부담을 부과했어. 부과하면서 이제 자, 뭐 땅 기부하래. 자, 토지를 기부하라고. 자, 토지 기부 체납에 의무 부과한 거야. 자, 이 부담 붙였는데
이 부담이 보니까 좀 취소하자가 있어. 자, 취소하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지난 거야. 불가쟁력이 생겼다. 근데 부담에서 불가쟁력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자, 땅 기부하라니까 A가 이제 B하고 자, B한테 땅 사왔어.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 있었는데 근데 아까 보세요. 이 부담하고 이 사법관계죠. 이 사법상 법률관계 별개라고 이게 자, 사법관계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자, 기간 지나서 소송이 안 될지라도 요 계약 자체지 요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든지 요 계약 자체가 강행 법규 위반이면 이때는 요 계약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담하고 사법 관계가 관계없다는 거야. 관계없다. 뭐 그런 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이제 13번에 자, 그 13번에 2번 가면 자, 부담을 이행해서 한 사법상 매매 계약이잖아, 지금. 계약인데 자, 근데 사법 관계 별개이기 때문에 자, 부담이 불가쟁력 발생했잖아. 아까 발생해서 이게 무효일지라도 자, 사법 관계는 사회 질서 위반과 강행 법규 위반일 때는 자, 따질 수 있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행정기본법상에서 자, 이제 뭐 사후부관이라고 해서 자, 그 종전 부관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맞고. 자, 4번. 자, 부담부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부담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자, 이제 행정청은 부담을 이행치 않은 것을 대한 자, 그런 제재로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맞죠. 자, 다음. 자, 14번.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가면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은 그렇죠? 이게 자유권이지만 그렇죠?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달라는 청구권적 성질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 자, 1번 틀렸죠. 2번. 자, 국민 알 권리는 자, 정보 공개 의무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그렇죠? 국민 측에서 공개 청구해야 되는 거야. 원칙은 공개 청구해야지 존재하는 거라고. 공개 청구 안 하면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그래서 자, 공개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3번. 형소법상에서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법률에서는 공개하지 말해. 그래서 정보 공개법이 있고 자, 다른 법률을 공개하지 말하면 자, 다른 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3번은 다른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형사 재판 확정 기록 공개하지 말해.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은 형소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 공개 안 된다. 맞고. 자, 4번. 자, 공공기관은 전자 형태로서 자,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 전자 형태로 공개 청구했을 때는 그렇죠? 자, 뭐 성질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따르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따라야 되는 틀렸지? 자, 일단 3번이 맞겠고. 자, 15번. 자, 다음 사례 중에서 옳은 것인데 자, 일단 여기는요, 뭐 그냥 문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7월 판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판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그래서 원래 공무원 시험에서 최근 판례 잘 안 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 판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자, 뭐 최근 판례까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15번은 뭐냐면 자, 15번은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피부양자, 이 피부양자의 자격인데, 이 자격이 이제 뭐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는 법률론, 뭐 법률론 관계일 때는요, 나중에 이제 피부양자의 명에 이제 이렇게 속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자, 이 피부양자는 사실혼 관계, 이 사실혼 관계일 때도 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있잖아. 뭐 인후보증서라고 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 등에 대해서 뭐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잖아, 이렇게. 자, 서류 제출하면 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뭐 할 수 있어? 피부양자 될 수 있는 거라고, 사실혼 관계도. 근데
근데 뭐냐면 여기서 저 이 사실혼 관계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실혼이냐, 그렇지?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포함되냐는 거야 이게. 근데 자 사실혼 관계에서 동성 관계지, 동성 관계까지 포함시키라고, 그렇지? 동성 관계까지, 저 동성 관계에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동성 관계까지 포함시켜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켜 줘갖고 동성 관계까지 피부양자 자기 인정하라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서는 동성 관계를 제외한 거야 지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 그 동성 관계의 자 배우자를 자 아까 피부양자로 등록하니까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 이러한 동성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성 배우자 아니니까, 저 이성 배우자 아니니까 동성 관계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이걸 배제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것은 평등 원칙 반한다는 거예요. 자 평등 원칙 반한다고 해갖고 거기 1번, 2번에서 2번 가면 자 사실혼 관계도 피부양자 될 수 있는 거라고. 자 3번이지. 3번 가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 직장 가입자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 갑을 피부양자 자격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잖아. 얘도 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3번이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은 그냥 자 4번인데 4번은 이제 뭐냐면 뭘 바꿨냐면 4번은 우리가 사전통지라든지 자 의견청취, 자 이유제시지. 자 걔는 실체야 절차야. 걔 행정 절차잖아, 절차.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4번은 얘가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줬잖아 지금.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준 것은 실체법상에서 하자가 아니고 절차법상 하자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체법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3번, 자 3번은 이제 자 옳은 지문이죠. 자 옳은 지문이고, 그래서 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판례 다 정리해서 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판례에서 요거 했었어요 다, 그렇지? 자 최근 판례 다 했었고, 자 16번 가시면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이제 자 영상정보 처리 기기하고 자동화된 결정인데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개한 장소에서는 자 고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제한되는데 자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일 때는요, 그때는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할 수 있어. 다만 권한 유무를 불문한 게 아니고 밑에 가봐 해석하시면 정당한 권한 가진 자가 설치했을 때, 그래서 권한 유무 관계없어. 권한 있어야 돼. 권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권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1번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 불특정 다수인이지. 이때는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임명 구조시죠. 자, 소방 공무원이 임명 구조시일 때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 촬영할 수 있는 거야. 맞는 지문이고. 자, 3번에서 자동화된 결정인데 그 결정을 처리해서 이루어진 결정일 때는 그때는 자, 국민 측에서 그런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결정을 뭐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기본법상에서 자동적 처분은 처분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그래서 요 3번은요 우리가 뭐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 3번은 이번에 신설 조문이야. 이게 신설 조문이라서 올해 이제 한번 나왔어 문제가. 올해 한번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실전에서 한번 했었어 이걸. 자 3번은 자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자 또 이제 그 개입 등에 따른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조문 베낀 겁니다. 1번 틀린 거고. 자 다음 자 17번. 자 보기 중에서 행정 강제의 뭐 개별법상에서 근거를 나타낸 건데 자 그 17번이지 뭐야 지금. 자 소방공무원이 자 이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제거할 수 있잖아. 이게 저게 뭐겠어 이거 즉시강제. 근데 즉시강제를 먼저 하는 거야 보충적인 거야. 이거 보충적인 거잖아. 그래서 거기 1번 가면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 갖고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거잖아 이게. 자 또 최소한도 하는 거고. 근데 자 그 3번 가볼까? 자 3번 가시면 보세요. 3번 가시면 근데 즉시강제는 급하기 때문에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잖아. 안 그래?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강제 집행이지. 그래서 그 3번 가면 보세요. 3번 가면
선행에 구체적 의무의 존재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아니야, 그렇죠? 즉시강제는요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자, 또 4번인데 그러면 행정상 즉시강제할 때 영장 필요해? 영장?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 다른데 대법원은 절충설이야. 자, 대법원은 원칙은 영장 필요한데 다만 급하다면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헌재 판례 지금 헌재 판례는요 영장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누구 판례야? 자, 지금 대법원 판례야, 헌재 판례야. 헌법재판소잖아. 헌법재판소는 영장 필요 없대. 영장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례냐면 불법 음반 비디오 게임 사건인데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즉시강제는 영장 필요 없다 봤어 이렇게. 자, 영장 불효설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3번 틀린 거고. 자, 다음 18번 행정상 강제집행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 행정상 강제집행도 이거 보충적이라서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부과하러 갖고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야. 맞는 질문이고. 자, 국세 징수에서 최초 독촉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복된 독촉 처분이 아니야. 자, 3번 가면 행정상에서 의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하는데 의무자가 이행했잖아. 이행해도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하는 거예요. 맞는 질문. 자, 4번인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은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도 이행 강제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틀렸어요. 자, 일단 뭐 18번도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자, 19번 행정조사와 관련돼서 옳은 건데 행정조사에서는요 7가지 할 수 있어요. 7가지.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은 뭐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요구 할 수 있어. 그래서 행정조사에서 출석 요구, 진술 요구도 할 수 있어. 자, 일단 1번 틀렸지. 자, 2번. 자, 헌법상에서 적법 절차인데 헌법상에서의 적법 절차는요 모든 공권력이 다 적용되는 거야. 모든 공권력이니까 행정조사에서도 적법 절차 지키는 거예요. 자, 2번 틀렸고. 자, 3번 행정조사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발적 협조조사는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법에 근거 필요 없습니다. 자, 법에 근거 없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3번은 맞아요. 자, 4번은 이제 뭐가 4번도 뭐 쉬운 판례인데 마약류 물법 거래 방지에 관해서 뭐 한 거냐면 이제 얘가 지금 수입 수출입 품목을 개봉해서 검사한 거야. 검사했는데 여기는 지금 마약류이기 때문에 목적이 행정조사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형사처벌 자체가 목적이니까 영장 필요합니다. 여기는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 요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영장 필요합니다. 자, 4번 틀린 거고.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20번 행정상 실효성 확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에서 법률상 사실상 지위에 있지 않는 자한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거야. 권한자한테 권한이 있어야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야. 권한이 있을 때만. 1번 틀렸고. 자, 우리 판례가 이제 그 종로구청장이 단수 조치한 것은 처분성이 있어요. 다만 단수 조치는 처분성이 있는데 단수 요청은 처분 아닙니다. 요청은 행정지도기 때문에 처분 아닌 거고 단수 조치가 처분인 거야. 자, 세 번째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인적 사항을 인터넷 게시한 것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아닌 게 있어. 그 판례 가시면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 병무청장인데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1차 결정한 거야. 지방 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한 게 처분인 거야. 자, 일단 3번은 맞아요. 자, 4번 과징금인데 얘도 기본법 조문입니다. 과징금은 원칙상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원칙인 거야. 다만 이제 분할 납부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번은 원칙과 예를 바꿔냈지. 분할 납부가 원칙이 아니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문이야, 조문. 자, 그래서 이제 4번 틀렸고. 21번. 자, 국배법상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은 기판형 문제인데 어떠한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의나 과실이 기판형이 안 미치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까지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는 고의나 과실 심사 안 해.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1번 틀렸습니다. 이거 판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치? 자, 두 번째. 자, 국배법상에서 공무원이 자,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 따랐다면 법률 적합성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자, 그게 있고. 자, 3번이지. 자, 3번은 뭐냐면 저 3번 이런 거 이거야.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할 건지 하는 건데, 자, 3번은 자, 지금 공무원이 지금 자, 직무 수행 중에 자, 지금 관용차 운행했을 때 이때는 자, 이제 아까 국가가 이제 이 국가의 이제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고 국가차기 때문에 이 국가한테 이제 국가가 운행자예요. 지금 국가가 운행자이기 때문에 자, 국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자, 국가가 이제 무과실 책임 지는 겁니다. 이때는. 자, 다음 아까 공무원이지. 자, 공무원은 뭐 어떤 책임 지냐면 자, 공무원 측에서는 민법에 근거해서 이제 민사상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자, 2번이지. 2번 자, 거기 이제 그 3번인가? 3번 가면 자, 공무원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자,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지금 직무 수행 중이야. 직무 수행 중에 자, 국가 소유 관용차 운행했잖아. 그러면 자, 이제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에서 왜 운행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지는 거고 공무원은 민법에 근거해서 책임집니다. 이때는. 자, 그런 신문이고요. 일단 자, 거기 이제 자, 3번은 맞네요. 자, 4번 가면 자,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은 상호주의라고 해서 자, 너네 국가에서 자, 배상해 주면 자, 대한민국도 자, 너네 국가 국민한테 배상한다고 해서 자, 상호주의를 취합니다. 자, 4번은 맞죠. 1번 틀린 거고. 자, 다음 자, 22번.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헌법은 자, 강제 수행의 주체는 민간 기업에서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수용권을 특허를 주면 민간 사업자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자가 사인인 사업시행자잖아. 사인 사업시행자. 1번은 맞고. 약사법상에서 약사잖아, 약사. 약사가 이제 한약 조제 우리가 보세요. 한의사만이 한약 조제하잖아. 그렇지? 이게 지금 개인적 공권이야, 반사이익이야. 자,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의 때문에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이라서 한약 조제권은 한의사의 재산권 보장 대상인 이거 권리가 아니야. 이거는 권리인 거야. 그냥 반사이익일 뿐이야. 반사이익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거고. 자, 3번. 우리가 이제 농업성 손실인데 그 농업성 손실은요, 소유권자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야. 소유권자겠어. 자, 농업성 손실은 경작자겠어. 가서 이제 밭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그 전답을 이제 빌려서 임차해서 농사 지을 거 아니야. 그 경작자한테 보상하는 거야. 경작자한테. 그래서 경작자한테 보상해야 된다. 맞고. 자, 4번. 자, 손실 보상은 정당 보상 원칙인데 정당 보상은 상당 보상이 아니고 완전 보상입니다. 완전 보상을 뜻하는 거고 완전 보상이라는 것은 자, 보상 금액뿐 아니라 보상 시기나 방법까지도 어떠한 제한도 안 된다. 그죠? 자, 일단 4번은 맞아요. 자, 다 쉬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그치? 자, 다음 이제 일단 2번 틀린 거고요. 자, 다음에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 행정쟁송인데 자, 심판제도. 일단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소방직에서 이제 문제 어렵게 나오려면은 이 행정쟁송 파트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요, 행정쟁송 파트를 많이 안 내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이제 행정쟁송 파트를 내도 뭐 뒤에 파트 뭐 중요한 게 많은데 뭐 뒤에 파트에서 뭐 기판력, 개속력 많이 있는데 그런 파트가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앞에 파트에서 뭐 원고 적격이라든지 피고 적격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앞에 파트에 좀 집중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매년마다 시험 똑같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뒤에 파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게 나와도 맞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옳지 않은 건데 행정심판법상에서 이 사건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자,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고지해줘야 돼. 근데 그 고지 안 했다고 해서 고지 안 한 것이 처분 자체에 영향 주지 않아. 자, 고지 안 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 거기 나오잖아 지금. 자, 고지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해서 행정심판법상에서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되는 볼 수 없는 거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좀 비교할 게 있어. 자, 비교할 게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자, 행정 절차가 있어. 행정 절차에서 뭐 이유 제시한다든지 또는 자, 아까 의견 청취한다든지 이렇게 행정 절차가 있는데 뭐 사전 통지한다든지 이러한 행정 절차 안 거친 거야. 행정 절차 안 거치면 행정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이 처분 자체에 영향을 줘. 이렇게 처분 자체에 영향을 줘서 이 처분도 얘가 이제 취소하자가 생겨. 그렇지? 근데 자, 이번에는 절차 하자가 아니고 고지 안 한 거야. 고지. 자, 고지 안 한 거야. 자, 이 고지가 뭐냐면 이 사건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고지 안 한 거야. 이 고지 안 한 것은 처분 자체에는 영향 안 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자,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얘는 좀 달라 이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자, 이제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되는 볼 수 없는 거다. 맞아요. 자, 2번인데 자, 양도소득세 자, 방위세 부과처분이 국세청에 의해서 불복심사 청구 등에 의해서 불복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취소되었어. 취소하면 자, 취소했어. 취소하면 자, 처분청은 동일한 사실 등에 대해서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다시 부과한 것은 감사원의 자, 그런 시정 요구에 따를지라도 이거 위법이지 않다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아니야. 여기는 자, 지금 그 국세청이 불복 심사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했으면 그 2번이 뭐냐면 뭐 기속력에서 반복 금지회야. 그래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부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자, 3번인데 행정심판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자, 대표자나 관리 명의가 아니고 그 사단과 재단 이름 갖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3번은 맞아요. 자, 4번 행정심판에서의 재결 기한은 30일이야. 60일이고 자, 위원장이 직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맞습니다. 2번 틀린 거고 뭐 얘도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 나왔던 질문들이고. 자, 24번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소송은 법원이죠. 법원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또 행정소송은 의무행 소송이 없어. 자, 또 행정청이 자, 처분대주는 형성 판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자, 이행 판결 구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법원한테 자, 직접 처분해달라고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하시면 행정소송에서 이제 뭐 법정의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의무행 소송이라든지 뭐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부작 소송이라든지 적극적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안 됩니다. 자, 그런 소송 안 돼요. 자, 일단 1번은 1번 맞고 2번에서 이제 관련 청구인데 관련 청구 소송은 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자, 병합해서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관련 소송은 자, 아까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인데 얘가 이제 관련 청구야. 자, 관련 청구는 이제 관련 청구를 모아서 이제 병합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2번 써놓으세요. 자, 2번 보시면 관련 사건이 아닌 게 있어 이게, 그렇죠? 자, 관련 사건이 아닌 게 있는데 얘는 병합이 안 돼요. 얘는 자, 병합이 안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취소 소송하고
손실보상 있지? 이 손실보상은 이게 관련 사건이 아니야 이게. 자, 취소 소송과 손실보상은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병합해서 이제 얘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자, 취소 소송은 처분이 위법일 때 하는 거고 보상은 지금 적법이잖아 이 적법, 그렇죠? 적법이기 때문에 자 어때요? 자, 얘는 위법이고 얘는 적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묶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처음부터 묶을 수 없어서 자, 손실 보상은 항고 소송하고 관련 청구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청구는 보상이에요, 지금 배상이야, 배상. 자, 배상하고 자, 부당이득 이런 것이 이제 관련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불이익 처분 상대방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인데 수익적 처분이잖아 지금. 자, 수익적 처분은요 나한테 이긴데 뭘로 소송해, 그렇죠? 자, 수익적 처분 상대방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요. 얘는. 자, 맞는 질문이고. 자, 4번에서 과세 처분 소송은 자, 과세관청이 자, 결정한 자,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기 때문에 자, 처분 당시에 자료망의 자료 갖고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처분 당시 자, 처분 사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자, 소송 도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 인정한 자, 과세 표준과 자,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료 증거 자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4번 틀렸어요. 25번. 자, 소액과 관련돼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취소하는데 항고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야. 근데 이제 자, 그 적법한 권한을 내부임 받았어. 내부임. 자, 내부임 받았을 때는요. 원칙 위임청 피고입니다. 다만 자, 내부임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자 아닌데 내부임 받은 자가 처분하면 그때는 정당한 권한자 아니고 자, 그 처분서에 나와 있는 실제로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번은 자, 내부임 받은 것에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처분했잖아. 이때는 원래 권한자가 아니고 처분서에 나와 있는 자, 내부 위임인 수임청이잖아. 아까 그 수임청인 하급행정청이 피고되는 겁니다. 1번은 맞아요. 2번. 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그 불합격 처분 취소 재판 중인데 자, 이제 3월달 지나서 한 학기 지났어. 자, 3월달에 이제 시작돼서 이제 학기를 시작했다고. 자, 보세요. 학기 시작하면은 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재수해서 고대 갈래? 아니면 그렇죠? 자, 취소하고서 다음대 서울대 갈래? 응? 아까 보시면 당해년도 왜 입학식 지났잖아. 올해 못 간다는 거야? 올해 못 가면 뭐 하겠어? 내년도 가면 되잖아. 내년도에. 아니 내년도 되면 서울대가 없어지겠어? 그래서 이제 입학식이 지났을지라도 일단 취소한 다음에 다음 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입학식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은 틀렸고. 자, 3번. 사실심 변론 종결이 현재 자, 토속 채취 허가잖아. 허가 기간이 경과했다면 자,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새롭게 토지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채석을 계속할 수 없었고 나아가서 이제 토속 채취 허가 취소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자, 토속 채취와 관련돼서 자, 기간이 지났잖아.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4번이지. 행정처분이 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소액이 자, 있어서 적법했는데 자, 이제 기간 지난 거야. 자, 기간 지나서 처분 자체를 취소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그렇지? 근데 어때요? 그럴지라도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자, 그런 처분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분 자체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자, 그런 얘가 위헌인지 한 번쯤 해명 필요합니다. 한 번쯤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그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4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아까 총평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번 시험에는 뭐 소방학 개론이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너무 뭐 지엽적이고 자, 지엽적이고 예상의 문제 많이 나왔는데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험생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지엽적이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문제 내버리면 공부한 수험생이 보람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가 공부한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그 공부한 것에 어떤 정당한 대가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출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생각해봐. 공부한 수험생이면 자, 실력이 좋으니까 점수 잘 나올 거고, 공부 안 한 수험생이면 점수 적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그렇게 내버리면 공부한 수험생이든 공부 안 한 수험생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기 노력이 평가를 못 받으면 이게 시험 자체가 공정치 않잖아 이게. 하여튼 출제원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험생이잖아. 자, 수험생인데 할 수 없이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행정법 자체는 뭐 표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법 자체에서 공부하실 때는요 이게 뭐가 나와도 어떤 게 나와도 맞출 수 있게 좀 범위를 좀 넓혀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뭐 이렇게 넓혀서 잡으셔갖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정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지문까지는 익힐 수 있게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넓혀서 충분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연도는 시험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이상으로 해서 해설 강의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